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약간 어, 기분 상쾌하면서도 약간 서늘한 느낌을 받았죠? 출근할 때. 예. 자, 오늘은 여러분께 민원, 그러니까 억울한 민원 해소.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사실은 아닌데, 내가 사실은 이러이런 사실이 있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어,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해소하는 그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억울한 민원 해소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때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 법규, 관련 법규를 잘 알아서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몸의 상의를 입었다면 바로 즉시 국가용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의외로 많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보는데요.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족이나 아니면은 그 자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유족이지 일종의 처나 자녀, 유족들이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지 몰라서 못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또 월남, 또 기타 유교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라도 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국가용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어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전공상 요건 사실 확인을 받으려고 국가유공자의 모처럼,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이후인데도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그 전공상 요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6.25 때 사망하신 분이 기록이 남아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 관리하는 그 행정병의 그 성격이나 아니면은 그 부대 환경에 따라서 그게 중간에서 없어져 버린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인정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을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은 또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또 그리고 6.25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거 모르고 지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뒤늦게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럼 전공상 요건 사실 내가 국가유공자 신청할 때는 전공상 요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병상일지가 없어요. 그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억울하지만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뭐 내가 실제로 국가용자가 돼야 되는데 못된 것이라고 보면 억울한 거죠.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전공상 요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자, 6.25 참전자 영상의 부상 기록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리고 또 전역고 수십 년이 경과했는데 전공상 요건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요. 자, 왜냐하면 인정받고 못 받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 우리가 제출할 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25 참전 용사로서 돌아가셔버린 분은 힘들지만 지금 6.25 참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전역하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최근 아니면은 뭐 20년까지라도
거기 우리 연금공단, 연금공단 보험 우리 의료보험공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진료를 어디서 받으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진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떤 질병으로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 증명을 뗄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까지 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료보험공단 가서 떼다가 제출하면 내가 그때 아팠던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건처에서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 그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 6.25 때 돌아가신 분들도 전공상 요건 참전 그 부상 기록을 찾을 길이 없고, 또 전역 후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은 부상 기록과 왜 내가 부상을 입었는지조차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였어요. 자, 여기는 이제 가장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인후보증인, 인후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인후보증서를 제대로 잘 받으면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훈처에서는 공공연하게 인후보증서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후보증인을 잘 세워서 일단 제출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이 억울한 부분이 풀려서 국가용자로 늦었지만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후보증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며 어떤 사람에 한해서 현장을 나오느냐.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서 봉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한 사건을 하나 처리했다고 이제 지금 가정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6.25 참전 용사인데 정말 오래돼서 돌아가신 지 벌써 몇십 년이 돼서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고 그러니까 그 우리 사망한 6.25 참전자의 처는 생존해 있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 가족, 그 딸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6.25 참전 용사, 6.25 참전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후보증인을 두 사람만 세워봐라. 왜냐하면 그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 같은 동년배가 아니더라도 그 많이 나이는 좀 차이가 나지만 아버지가 제대할 무렵에 일단은 제대하고 돌아와서 장애인으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인후보증서를 써내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써십시오. 그래갖고 거기다 인감 증명서를 하나 첨부를 하십시오.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인후보증서 하단에는 인감 도장을 찍지 말고 그냥 일반 도장을 찍어서 인감 증명서를 하나 떼갖고 같이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그 인후보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써야, 그러면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전공상 요건 사실 확인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분명히 6.25 때 참전 용사니까 분명히 다친 데가 있을 텐데 어떤 거 갖고 해줄 수는 없고, 왜? 심증은 하나 물증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후보증이라는 것을 인후보증서를 작성해서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망자 홍길동하고 그때 동년배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6.25는 참전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군대 간 사람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이 돼서 왔어요.
그러다가 그 질병으로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을 그분이 샅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감 증명서 하고, 인감 증명서도 요즘은 발급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인감 증명서가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인감 증명서 하나 떼달라고 그러면요, 보증 다른 거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인감 증명서는 용도를 그다 기입해버리면 그 외의 용도를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쓰면은 부동산 매매용밖에 쓸 수가 없고, 여기는 인후보증서 제출용, 보훈처 제출용이라고 써버리면은 그 이외에는 이 인감을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후보증인을 쓴 사람한테 인감 증명서 하나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구구절절 써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제출했더니 이제 전화가 이제 갔어요, 그쪽으로. 인후보증 쓴 사람을 몇 시쯤 언제쯤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또 멀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분은 강원도에 살고 계시고, 지금 신청한 사람은 지금 서울, 그때는 국가보훈처가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었어요. 서대문 쪽에.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 직원이. 왜? 인후보증인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는 목적이 뭐예요? 전공상 사실 확인이 사실인가, 그 사람이 인후보증을 쓴 내용이 사실인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원을 출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꼭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전화 확인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현장 일단 출장을 보냅니다. 현장 출장을 가면 인후보증 쓴 사람하고 대면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 직원이 인후보증 쓰는 그 어르신한테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가 대화하면서 내 마음의 그분들의 태도와 그분들의 그 이야기하는 그 모든 앞뒤 정황으로 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 마음에 닿으면은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직접 인후보증 쓴 사람을 대면 조사를 합니다. 자, 대면 조사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죠. 대면 조사도 나오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냐? 인후보증서를 제출할 때, 작성할 때, 보훈처에 쓸 때 내용이 그분들이 나와서 대면 조사를 할 만한 어떤 그런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냥 인후보증 이 사람이 썼다 해서 쓱쓱해서 내면 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야 이거 하면서 보고 옆으로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후보증 서를 쓸 때는 정말 이분이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줍니다. 인후보증서를. 그러면 그분들도 질문하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고 이렇게 써주니까, 그러니까 인후보증서가 어떻게 작성이 돼서 보훈처에 접수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인후보증인을 대면 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후보증서는 그냥 대충 혼자 써서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써서 제출하면 그분이 보훈처에서 직원이 대면 조사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후보증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후보증서가 100장이 들어갔다. 그럼 현장 나가서 대면 조사 나가는 것은요, 10건에서 20건 사이예요. 거의 안 나갑니다. 왜? 그분들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인후보증인을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출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게 만나 봐야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인후 보증인 대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인후 보증인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후 보증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후 보증서를 쓸 때 대면 조사를 하도록 그 인후 보증인이 인후 보증서를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그게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상으로만 통화한 분도 있어요. 유선상으로 이거저거 다 물어보면 그 질문하신 보훈처 직원이 인후 보증인 쓴 사람한테 전화하면요, 일단은 이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 그리고 이게 진실이다, 아니면 이건 약간 허위가 섞인 거다, 이런 거 아니면 허위다라고 판단이 바로바로 씁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저도 30년 넘게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겪어보면요, 전화상으로도 그 진위가 파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오도록 아니면 전화라도 통화해서 그분이 확신을 갖도록 인후 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억울한 민원 해소는 인후 보증인 갖고도 되는데, 인후 보증서를 갖고도 되는데, 인후 보증서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 받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후 보증서 한 장이 전공상 요건 사실 확인서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단은 이제 유교 참전자는 당연히 뭐 제출할 수 없는 거 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유족으로 등록을 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을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여기에 처해 있는 분들, 아직도 내가 유족으로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저에게 상담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인후보증서 때문에 누가 뭐 대면조사를 나옵니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말죠. 그분들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후보증서 갖고 일단은 해결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인후보증서가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 인후보증서 한 장 가지고 내가 과연 국가유공자로 공상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억울한 민원 해소책으로 인후 보증서란 게 있다. 그런데 인후 보증서는 잘 써야 이분들이 대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전화 통화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로 불가능하면 또 현장까지 나와서 대면 조사하고, 대면 조사 왔다 가면 거의 뭐 이분이 엉터리로 쓰지 않았으면 사실대로 썼다면은 이제 거의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현지 확인 조사를 하도록 인후 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요, 제가 잠시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도 1959년생이 이제 이 국가유공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그 친구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직접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게 아니고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지인이 그런 사실이 있어갖고 이제 우연히 모임에서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1959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60, 그죠? 60 몇 살이죠? 한 60 됐죠? 그때까지
신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20대 했던 것을 지금까지 신청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용자로 신청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제 신청하니까 그걸 소급해서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수혜 행정은 내가 알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한 날에 그 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소급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한 40년 동안은 일단 손해를 본 거죠. 국가용자로서의 누려야 할 혜택을 40년 동안 못 보던 거죠.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혹시 인후 내가 전공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냥 그 장황하게 조서 없이 억울한 민원 해소, 인후 보증서 갖고 해결하는 방법과 또 인후 보증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좋은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한데 여러분 자 생활에 활력소를 찾고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꼭 좋은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에이, 이게